어, 예,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좀, 수업이 좀 어렵나요? 컴정원 학생회 통해서, 예,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많이 너무 어렵다라는 좀 의견이 많아갖고,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아니, 쉽게 나름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 어, 어떻게, 지금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아갖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일단 이게 한글 강의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드린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 모르겠어요. 좀 원생님들이 학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학부 때 이제 공부하고 졸업했어. 그리고 직장에 갔어. 근데 학부 때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제 회사에 다시 배워야 돼. 뭔가를 처음부터.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학부에 배운 것처럼 그냥 이론만 하고 중요한 거 밑줄 치고 그거 외워갖고 시험 보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배워갖고 실무에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로서 있잖아요. 보안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좀 밑거름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수업을 들어갖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컴정원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이 학업과 이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이게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이제 밤에 이제 공부하고 짬을 내서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 로 레벨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렵긴 해요.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갖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해서 이렇게 강의하면 학생들이 잘 알아듣고 또 쉽게 좀 쉽지는 않더라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지금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직접 하드웨어. 특히 이쪽 IO 장치를 우리가 건드릴 때 타이머가 됐건 여기 UART, 그죠? 타이머 뭐 UART, 뭐 GPIO 메모리 맵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를 건드릴 때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결국은 레지스터를 갖고 우리가 액세스를 하는 거거든요. 액세스라는 건 리드 라이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UAR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기능이 뭔지, 타이머의 기능이 뭔지, 그렇죠? 그런 거를 이해한 후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요거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UART나 타이머나 뭐 이런 IO 장치 하드웨어. 왜냐하면 하드웨어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조금만 이 옛날에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면 하드웨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작,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에 대한 이 밑바탕이 돼 있다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 레지스터를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져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아주 좀 편안하죠.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셈블리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완전히 블랙박스야. 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거 건드리면 되고 이거와 이 레지스터를 건드리면 이렇게 동작을 한대. 그리고 제가 이제 코드를 드리니까 뭐 샘플 코드 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뭔가 하면 뭐 결과는 나와. 근데 잘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느낌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특히 이제 보안 쪽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보안 레벨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보안도 여러 가지 뭐 보안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면 뭐 크립토그래피를 해 갖고 뭐 인크립션, 디크립션 그런 암호화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 뭐 하이 레벨에서 그런 보안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 역공학이나 뭐 그 악성 코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는 이 굉장히 로우 레벨 코드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그리고 그게 인제 결국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는 그런 코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블랙스크린은 어떻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다가 다른 쪽으로 어. 딱 뻗어가지고 소리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차 그럴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럼 실제로 게임이잖아. 자동차 그럴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러다가 되죠? 나 어차피 지붕 위로 갔다가 그게 배럴로 준다. 강 선생님 소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저기다. 추궁이다. 고! 추궁! 패스! 이게 뭐냐? 아 뮤트. 아 제가 뮤트했어요. 강제로.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리 교수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뭐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백그라운드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어 이런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선수가 되는 과목이라고 하죠. 선수 과목이 뭐가 되냐면 이 디지털 로직, 설계, 그다음에 인제 컴퓨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지금 이 공부할 이런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로직 옛날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뭐 대충 제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실험도 없이 그냥 뭐 이론만 갖고 거의 학점자듯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드웨어를 모르는 거죠.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근데 얘네들은 결국 악성 코드나 이런 우리 어셈블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전부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뭐 하이 레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이 레벨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컴파일러가 이 로우 레벨 코드로 바이너리, 그죠? 로우 레벨 코드로 바꿔주고 그거를 결국 하드웨어가 실행하는 거니까. 하이 레벨 코드는 그냥 우리가 좀 사람한테 편한 그런 키워드, 그런 문법들을 제공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하드웨어에서 다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컴퓨터를 우리가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쪽 굉장히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만 해.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모르고 이 로우 레벨 코드도 모르고 그냥 나는 위에서 그냥 주무르겠다라고 하면. 본인은 진단을 좀 하시고, 예, 본인이 진단을 하시고 이제 컴정원에 들어오셔 갖고 본인이 좀 리프로그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리프로그.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뭔가 좀 답답함, 갈증 그런 거, 그리고 이 학업에 대한 뭐 필요성 그런 거를 느끼셨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어 힘들더라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아. 뭐 질문을 안 하시는데 설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오류? 어떤 고인 변호사님 어떤 오류 뭐 소프트웨어? 짰을 때? 예, 이거 마이크로폰 켜고 그냥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타이핑하면 시간 걸리니까. 참고로 제가 이 수업을 우리 지금 3 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대학교 3 학년.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걔네들한테는 영어로 해요. 그리고 숙제도 더 많고. 이건 지금 굉장히 그냥 쉬운 숙제만 추려서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빼버리고 그냥 거의 일주일마다 제가 하나씩 내거든요, 학부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 정도는 해 봐야 그래도 뭐 이 정도 숙제도 안 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게 뭐 왜 이걸 해요? 이런 거를.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본인의 인제 발전을 위해서 이왕 들어오셨으면 좀 고생을 하셔야지 뭐. 고생을 하셔야지 그냥 저절로 쉽게 배워지는 게 어딨어요, 본인의 노력 없이. 그죠? 직장 다닌다고 이게 뭐 '나는 요거밖에 안 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결국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본인의 고 그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뭐 좀 그렇게 노력을 생 본인이 알아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컴퓨터 동작에 물론 암을 갖고 하지만 암이라는 특정 CPU를 갖고 하지만 뭐 암이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인베이드 시스템 다 쓰이고 뭐 컴퓨터도 나오고 서버에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CPU예요, 인더스트리에서. 뭐 이 x86도 마찬가지지만 인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이게 기회고 암이라는 거에 대해 배우니까 뭐 제 졸업생이 참고로 석사 마친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 그런 데 많이 가거든요. LG도 가고. 그 학생들이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 교육이에요, 사실은. 암 교육, 걔네들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거의 모든 그 부서에서 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메모리 회사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뭐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하면 거기에 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제대로 알면 굉장한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딴 데서 좀 배우기 진짜 어려운 내용을 많이 커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럽트도 그렇고 뭐 썸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럽트 얘기하고 캐시 조금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모든 이쪽 내용들이 전부 어 정말 딴 데서는 이런 내용 없어요. 딴 학교 뭐 딴 데서는 이런 과정이 아예 없어요. 굉장히 암에 대해서 거의 거의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뭐 거의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여기서 알토스도 뭐 돌릴 수 있고 실제 우리 학부생들한테는 그 미니 운영체제까지 설계하게 하거든요. 미니 운영체제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3개의 태스크를 줘요. 태스크. 그리고 그 태스크 3개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미니 OS를 만들려고 제가 클래스 프로젝트를 줘요. 미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아주 간단한. 주로 이제 로우 레벨,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부분, 뭐 그런 쪽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셈블리죠, 전부. 그러니까 우리 뭐 리얼타임 OS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알토스나 뭐 알토스 아니라도 뭐 사실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 전부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 대략적인 운영 체제가 이거구나. 우리 굳이 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몸소 느끼는 거죠, 그걸. 예. 그래서 그런 로우 레벨에 대한 이해가 특히 보안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요쪽을 모르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케줄을 한번 좀 보면요. 음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이 23일이고 그다음에 20일 날 시험을 봐야 되고 6월 20일.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이 있는데 또 6월 6일은 또 현충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 둘, 세 번밖에 없거든요, 수업이. 세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터럽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제대로 끝내고 하나라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인터럽트 얘기를 끝내고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캐쉬가 좀 간단하니까 캐쉬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아마 이번 학기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과제 제출 기한이 늦더라도 제출은 하세요. 예, 거의 뭐 페널티 없이 드릴 테니까 이거 뭐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거 뭐좀 이해를 해서 예, 하지만 숙제는 꼭 제출하시는 걸로. 좀 늦어도 괜찮아요. 예. 예.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거를.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프트웨어로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게 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하드웨어가 하는 거 외에 전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렇죠? 제대로 이해 못하면 소프트웨어로 코딩하는 것도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왜 이것만 해야 되지? 근데 왜 하드웨어가 왜 이것만 할까? 막 계속 의문만 들고. 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네스티드 인터럽트 혹은 네스티드 익셉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티드라는 거는 그거죠. 우리 펑션 콜을 할 때 함수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네스티드 펑션 콜이 있잖아요. 메인에서 만약에 뭐 브랜치 앤 링크라는 인스트럭션으로 fo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foo라는 함수에서 또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면 bl foo2 이런 거를 호출하면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네스티드 펑션 콜이라고 하잖아요. 네스티드. 뭐 하이 레벨로 뭐 코딩을 하면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브랜치 앤 링크를 하면 함수 콜을 하면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foo 이걸 우리가 이제 심볼 혹은 레이블 함수명 있잖아요. 함수명. 함수명이 결국은 뭐예요? 펑션 포인터. 그 함수에 이제 여러 개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 함수가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첫 번째 명령어의 위치가 이제 함수명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foo, to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치를 PC에 저장하고 하드웨어는 두 번째 링크 레지스터에 요 돌아올 곳의 위치 저 A라고 하면 요 A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네스티드 펑션 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함수 내에서 또 하나의 펑션 콜을 하면 foo2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진다는 거죠. PC foo2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링크 레지스터가 돌아올 곳의 주소를 B라고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링크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링크 레지스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링크 레지스터를 B로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면 우리가 돌아올 때는 암에서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썼나요? move PC LR 이렇게 하면 돌아올 곳의 주소를 여기 LR에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PC가 LR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B 그렇죠? B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move PC LR를 해버리면 링크 레지스터는 이미 B로 업데이트가 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요로 A로 돌아가야 되는데 함수가 요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해주냐면 스택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스택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함수 호출을 하기 전에 푸시 링크 레지스터를 스택에 푸시 요 정보를 대피시키고 스택에다가 메모리에다가 대피시켜 놓고 백업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콜을 하면 그렇죠? 이제는 뭐 대피시켰으니까 LR을 업데이트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마 팝 해주는 거예요. 팝 LR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LR 요 A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게 한정된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CPU 내부에 R0부터 R15까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함수에서도 f라는 함수에서도 얘를 써갖고 모든 걸 다 하고 foo2에서도 얘를 써갖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LR 레지스터가 예, 쫑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쫑이 나는 거지. 얘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업데이트하니까 그렇죠? LR이 R14잖아요. 요 LR. 그러니까 요거를 업데이트 여기서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스택에다 먼저 대피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죠. 네스티드 인터럽트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이걸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ISR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1번, 2번을 거쳐서 ISR로 가는데 그렇죠? 이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고 1번 과정에서 뭘 하냐면 전 슬라이드 하드웨어가 꼭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CPU 만드는 회사에서 인텔이나 암이나 뭐 리스크5나 CPU 만드는 회사에서 하드웨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만 해줘요. 일이라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죠. CPSR을 SPSR로 일단 백업을 시켜놓고 왜냐하면 CPSR을 바꿀 거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가. 동작 모드 같은 게 바뀌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동작 모드가 IRQ 모드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인터럽트도 매스킹 되고 뭐 그런 CPSR 내용이 바뀌길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바꾸기 전에 대피시켜 놓는 거예요. 요 메인 요 인터럽트 됐을 때 그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CPSR 그걸 SPSR로 백업 시켜 놓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거는 SPSR이 업데이트 된다. 그렇죠? SPSR로 백업을 시킨다.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 current program status register잖아요.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 레지스터. 이건 CPSR이라는 레지스터 있어요. current program 상태 레지스터, status 레지스터. 그 다음에 SPSR. 요 에크로님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saved. 얘는 saved예요. save된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걸 뭐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세이브 한다는 거죠. 백업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레지스터 맵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SPSR 레지스터들이 거의 동작 모드별로 하이퍼바이저에 있고 슈퍼바이저 모드에 있고 이렇게 동작 모드별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1과정에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CPSR을 백업한다. SPSR로. 그 다음에 돌아올 곳의 주소. 돌아올 곳의 주소. 인터럽트 처리 후에 이쪽 바로 밑에 돌아올 곳의 주소를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이렇게 보면 이거를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이게 푸가 아니라 이제 ISR이에요. 이것도 ISR이고. 그래서 여기서 인터럽트가 이제 걸린 거예요. 똑같이.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과정에서 SPSR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링크 레지스터가 A 돌아올 곳의 주소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CPSR.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ISR에서 인터럽트를 허용한다. 인터럽트 후속 인터럽트를 또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럽트 처리 중이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시죠. 이게 뭐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근데 키보드 인터럽트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만약에 타이머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온다. 처리 중에. 근데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 먼저 처리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여기서 타이머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키보드 인터럽트 그러면 현재 처리하는 거를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타이머 ISR로 점프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SPSR이 다시 오버라이트가 되고 LR이 여기 돌아올 곳의 주소 B로 오버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올 때 아까는 move s였지만 우리가 interrupt라고 하면 하드웨어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경우는 이런 명령을 써야 되거든요. sub s pc lr 4를 빼줘야 돼. sub s 그렇죠? 그러면 PC에는 LR 빼기 4가 들어가서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아마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데스티네이션이 PC이고 데스티네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S가 전미사가 있으면 이건 하나의 중요한 동작을 한다고 그랬죠. 요 SPSR에서 이 동작과 반대, 그렇죠? 이 동작 반대 동작. 세이브한 놈을 CPSR로 저장. 왜냐면 익셉션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익셉션에서 리턴하는 거니까. 요거 했던 거와 여기서 했던 거와 반대의 동작을 해줘요. 반대의 동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리턴할 때 SUB S를 써야 돼요. 그렇죠? PC LR 샵4. 그러면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근데 지금 LR은 이미 이 위치로 바뀌어져 있어. 오버라이트가 돼 있어. 그래서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네스티드 펑션 콜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네스티드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허용하려면 네스팅을 그러려면 또 인터럽트가 걸릴 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 얘네들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줘야죠. 푸시 SPSR 푸시 LR 미리 푸시를 해줘야 돼. 그렇죠? 푸시 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작업을 하드웨어가 할 거고, 하드웨어. 지금 중요한 건 뭐가 하드웨어로 되고 뭐가 하드웨어로 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외에는 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하는 것만 알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럼 뭐 그때부터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우리의 논리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하드웨어가 이걸 했으니까 나머지 이런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는 내가 세이브 해야겠네. 그렇죠? 하드웨어가 이런 레지스터는 대피시킨다고 하니, 그렇죠? 나머지 레지스터는 내가 여기 ISR에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대피시켜야겠네.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걸리기 바로 전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지만 돌아왔을 때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다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아주 뭐 이런 작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 쉽게 말하면 이 상태대로 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CPU 내부에 있는 지금 이 상태,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돌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상태, 그거를 보존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데 어떤 작업은 하드웨어가 해준다고 하고, 이걸 하드웨어가 해준다고 하니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로 이걸 보존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골은 돌아왔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리줌하면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그래서 다시 여기 이렇게 하드웨어가 하니까 여기서 여기 이 버블 있죠? 구름. 그러니까 요거 외의 작업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푸시한다는 거예요. CPU 컨텍스트. CPU 컨텍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레지스터를 얘기해요. CPU 내부에 있는 뭐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이 외에도 뭐 다른 레지스터를 건드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라든지 무슨 벡터, CMD 레지스터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대피시켜야 될 레지스터들, 컨텍스트, 그 전체를 그냥 우리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를 대피시키는 거야. 대피시킨다는 건 뭐 우리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메모리에 백업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백업 시키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백업 시킨 다음에는 이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고, 그렇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CPU 내부에 CPSR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 I빗을 0으로 해야만, 그래야만 CPU가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IRQ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이제 뭐 ISR 처리 중이지만, 인터럽트 프로세싱 중이지만 우선순위가 높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를 점프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 레지스터들이 오버라이트가 돼버리는 거죠. 정보가 소실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푸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인터럽트가 걸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스택에 푸시. 그렇죠? SPSR과 LR을 얘를 스택에 푸시해주고, 그다음에 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팝. 예. 요 푸시 요거는 이렇게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푸시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음.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인터럽트가 좀 엄청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얘는 뭐 그 인터럽트가 없으면 컴퓨터가 동작을 못 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걸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 혹시 뭐 특히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코딩을 하시는 분들, 그쪽 코드를 분석하시는 분들 필수죠, 뭐 그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번 코드를 보면 한번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볼 예제인데 어, 푸시 같은 명령어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푸시를 제가 해볼게요. R0, R1 이렇게 하면 음, 네, 컴파일이 되죠. 문제없이. 그러니까 R0와 R1을 스택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택 포인터는 현재 동작 모드에 있는 스택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고. 현재 동작 모드. 그렇죠? 보면 암 레지스터에 보면 현재 만약에 유저 모드에 있다. 그러면 요 스택 포인터 그걸 사용해서 그 R0, R1을 그 위치에 저장 그렇죠? 하는 거죠. 아마 요 푸시 아마 SPSR은 안 될 것 같아요. SPSR 될까요? 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안 되죠. 암 레지스터를 기대하기 때문에 SPSR은 안 되고 SPSR은 M, MRS 그렇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R,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예를 들면 뭐 R2, SPSR 다음에 푸시 R2 이런 식으로 뭐 신텍스니까요. 뭐 어셈블리 신텍스 빌드 이렇게 하면 문제 없죠. 다시 이걸 뭐냐면 SPSR 레지스터를 R2에 저장 여기 스테이터스를 R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얘를 스택에 푸시 그러면 뭐 SPSR을 스택에 저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보면 네스티드 여기서 보면 요거 요 코드고 그다음 푸시 LR을 해야 되는데 LR 그렇죠? 여기 LR이 오버라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뭐 푸시 이것도 LR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되겠죠? 음. 근데 예, 이제 근데 이렇게 짜는 게 이렇게 짜도 되지만 어 지저분하니까 좀 지저분하죠. MRS 쓰고 푸시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니까 암에서 숄컷을 제공을 해요. 숄컷 그게 뭐냐면 이런 명령어를 쓰면 한 방에 그냥 저장이 돼버려. 두 개의 레지스터가. 여기 보면 SRS 레지스터는 이건 Save Return Status라고 해갖고 LR과 SPSR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eneral Purpose 레지스터죠. IRQ 모드에 있는 현재 IRQ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죠? IRQ 모드에서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네스티드 인터럽트를 허용하기 전에 LR과 SPSR을 메모리에 백업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SRS. 그럼 하나의 명령어로 SPSR과 LR이 저장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요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요 FD 그런 전미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SRS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드 멀티플, 스토어 멀티플 그런 명령 인스트럭션을 공부할 때 뒤에 붙을 수 있는 이 어드레싱 모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full descending, 그죠? 뭐 full ascending, empty descending, 뭐 empty 이런 것들. 똑같은 게 여기 붙어요. full descending 예를 들면 이 C에서 기본적인 디폴트 스택이 full descending이기 때문에 FD를 그냥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full descending. 요거에 대해서는 그 기억이 안 나시면 전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ull descending. 그러니까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이 full. 차 있다. full. full이 거죠. full descending. 그리고 우리가 푸시를 하면 스택 저장을 하면 스택 포인터가 감소, 데크리멘트, 디센딩, 데크리멘트 한다. 그러니까 C 기본 스택이 풀 디센딩이에요. 풀 C로.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 하면 스택을 굉장히 뭐 자주 액세스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풀 디센딩 스택을 가정하고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럼 어떡하냐? 요 대피시킬 때는 SRS를 사용하고 팝을 할 때는 돌아올 때는 요걸 사용하면 돼요. 팝을 할 때는 return from exception 요걸 사용하면 저장했던 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일로 하나의 명령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SPSR이 CPSR로 돌아오고 LR이 PC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 리턴 하는 거죠. 그냥 저장된 값을 리턴 시키는 거죠. 그냥 예, 그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를 말씀을 드렸고 데모에서는 익셉션을 발생시킬 거예요. 이건 지우고 제가 이번에 면접할 때 익셉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컴정원 소복과 한 명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한 명. 제가 뭘 물어봤냐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어설픈 해커가 있는데 해커가 있는데 그 어설픈 해커가 우리 컴퓨터에 침입을 해갖고 그 코드를 바꿨는데 코드를 잘못 바꿨어. 잘못 바꿔갖고 CPU가 모르는 명령어가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CPU가 모르는 명령어.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걸 실행하면, 그 모르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컴퓨터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컴퓨터에서는. 그냥 크래시 돼 버릴까? CPU가 모르는 명령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몰라서 처리를 못하죠.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럼 다음 명령어를 처리할까요? 지금 명령어 이렇게 차근차근 실행하잖아요. 지금 CPU가. 명령어 하나 불러오고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 불러오고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어 불러와서 실행하고 하는데 이 명령어 불러왔어. 근데 실행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CPU가 모르는 명령어니까. 그러면 무시하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까요? 네, 이재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재 선생님이 제대로 하시네요. 익셉션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익셉션한 케이스,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익셉션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걸. 그리고 익셉션, 그 슬라이드에 보면 익셉션 핸들러로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보면 어디쯤 있나요?
여기 벡터 테이블을 보면 요거죠. 요거 undefined instruction. CPU가 모르는 명령어가 들어오면 offset 04번지로 점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CPU에. 그래서 그 명령어를 딱 이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바뀌어 버려. 이걸로. exception 요 벡터로. 그래서 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이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undefined instruction 그 fault handler 폴트, 그쵸? 폴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폴트 핸들러를 실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건 그냥 뭐 킬해버리거나, 이거는 뭐 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그런 결정에 따르는 거죠. 예, 예. 하여튼 그런 그 컴퓨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코딩을 잘못할 수도 있고, 원래 어셈블리 특히 코딩을 할 때 전부 인스트럭션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무슨 데이터를 중간에 껴넣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브랜치를 했는데 함수로 콜을 한다고 했는데 함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그냥 콜을 해버려. 뭐 해커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쉘 코드를 집어넣고 메모리에다가 쉘 코드, 그죠? 이 악성 코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요로 딱 세팅을 해주면 쉘 코드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악성 코드.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완전히 걔네들 컨트롤 하에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걔가 지금 현재 실행할 코드의 위치, 현재 실행할 위치, 그렇죠? 코드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레지스터죠. 그래서 지금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그 undefined instruction, interrupt는 조금 복잡해서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아마 저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인스트럭션을 실행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시스템 콜을 위해서 사용해요. 시스템 콜 보통 우리가 파일 오픈 클로즈 C에서 엑싯 그런 것이 전부 시스템 콜이거든요. 그 코드를 소스 코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암의 경우는 이 SVC 명령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시스템 콜이 그거잖아요. 시스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지 않은 그리고 또 시스템을 건드리는 하드디스크를 건드리는 IO 장치를 건드리는 그럴 때 우리 이제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구현을 이제 하는 거죠. 시스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콜을 하면 SVC 명령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동작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뀌어. 그렇죠? 어디야 슈퍼바이저? 현재 유저 프로그램에서 일반 유저가 리눅스 일반 유저가 그 파일 오픈 클로즈를 하면 파일 오픈 클로즈를 하면 그 안에 결국은 SVC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CPU가 만나면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뀌어. 슈퍼바이저 모드는 뭐 그 프리빌리지가 높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에 있는 모든 걸 다 건드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고 그래서 여기로 점프했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 그래서 그냥 뭐 LED를 켜주고 한번 아무것도 안 하기는 좀 서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undefined 명령어를 강제로 껴넣었어 거기다가. 이건 이제 nested, 이건 이제 뭐 exceptio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처리 중에 undefined 명령어를 만났으니 어딘가 또 점프를 해야 돼.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undefined. CPU 나 모르겠어요, 이 명령어를. 어떻게 실행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exception이 발생하고 exception handler, 여기 ISR로 표현했지만 exception 처리 루틴. 누군가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도.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군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exception 처리 루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 다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프하고 이제 뭔가 하고 다시 리턴하는 거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나리오를. 지금 보면 요거 우리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만들었고 암에서 정의한 그 포맷에 맞춰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모든 CPU가 벡터 테이블 포맷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는 그 포맷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암이 정의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벡터 테이블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게 처음이죠. 옵셋 0, 옵셋 4, 8, 4씩 증가하니까 C, 10, 14, 18, 1C 옵셋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옵셋 4, 그렇죠? 04 여기에 이걸 옆에다가 놓고 하죠. 여기 보면 옵셋, 아이고 뭐 이렇게 써 있네. 옵셋 4 여기에 이제 undefined instruction을 위한 벡터, 그렇죠? 벡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경우는 옵셋 08 거기에 이제 슈퍼바이저 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 벡터 같잖아요. 브랜치니까 브랜치 막 절로 점프하고 얘는 절로 점프하고 저 열로 점프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벡터 같잖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렇죠? 벡터 테이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걸 정해놨고 두 가지만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코드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벡터 테이블, 그렇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레지스터 vbar라는 시스템 레지스터에다가 설정을 해야 돼. 아 이게 지금 우리 사용할 벡터 테이블이다. 어떻게 했냐면 이름 요거 벡터 테이블, 그렇죠? 벡터 테이블 요거잖아. 이름 알제로에 놓고 그 주소를 그다음에 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벡터 테이블 vbar라는 시스템 레지스터 걔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이제 알아. 뭘? 아 이게 벡터 테이블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옵셋이 시작되는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작 모드를 바꾸고 바꾼 다음에 스택 포인터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냐면 처음에 부팅 코드를 생각한다고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트 코드 처음에 부트 코드를 짜려면 컴퓨터를 켰어. 누가 짜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켰어. 누군가가 부팅 코드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부트하는 프로세스. 부트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지스터는 지금 이 쓰레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 컴퓨터를 키면 PC 제외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제외하고 모든 레지스터들이 쓰레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돼. 근데 R0부터 R12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스택 포인터 얘는 중요하죠. 스택 포인터들 얘네들은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돼요. 동작 모드가 바뀜에 따라서 스택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레지스터를 백업 시키고 메모리에 그러려면 스택 포인터는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팅 코드에서 하는 일이 동작 모드 바꾸고 스택 포인트 셋업하고 동작 모드 바꾸고 스택 포인트 셋업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모드로 바꾼 다음에
동작 모드를 유저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죠. 제가 일부러 여기서 undefined instruction을 껴넣었어. FFF 8개 F는 ARM 인스트럭션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F 이게 지금 우리 코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코드에 묻혀 있으니까 CPU는 하나하나 읽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도 이제 읽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undefined exception이 걸리는 거지. undefined instruction exception. CPU는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렇죠?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04번지 요 옵셋 요 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트, CPU 아키텍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제로 바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코딩할 거는 브랜치 명령어를 넣어서 그 핸들러로 점프하도록 CS undefined 이렇게 있죠. 이런 핸들러로 점프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해야 될 일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프로세스, 그 태스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우리 팔러스에 따라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undefined exception이 걸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지난주에 제가 좀 급하게 끝내느라고 요거 이 마이너스 4에 대한 얘기를 끝에 파이프라인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거든요. 인터럽트로부터 복귀할 때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요거 우리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터럽트와 그 다음에 익셉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인터럽트에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어. 두 가지 종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주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어로 제공이 돼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모든 CPU가 암만 그런 게 아니라 암에서는 SVC 명령어로 제공이 되고 인텔에서는 x86에서는 INT 명령어 뭐 리스크5에서는 environment call이라는 명령어.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어로 제공이 된다. 우리는 요걸 한 거죠.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주로 IO 장치에서 발생하는 거를 하드웨어 인터럽트. 익셉션의 종류는 지금 보여드린 제일 좋은 예가 알기 쉬운 예가 undefined instruction. 이게 가장 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예예요. 익셉션이죠. 그렇죠? 이거 undefined 쉽잖아요. 이거 뭐 익셉션. 예기치 못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FIQ, IRQ가 바로 요거.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얘기합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암 CPU에서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물리적인 전선이 두 개가 있어. 선. 한 비트짜리 선이. IRQ와 FIQ. IO 장치에서 얘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CPU로. 예를 들어서 뭐 타이머가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면 뭐 카운트다운에서 0이 되면 IRQ 라인이 딱 올라가는 거지. 그럼 CPU는 뭐 그걸 인지하고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게 저 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CPU는 돌아올 곳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돌아올 곳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인터럽트가 걸리면 돌아올 때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암의 경우는 이건 암 스페시픽한 경우예요. 암 스페시픽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른 CPU는 이렇지 않아요. 암은
전통적으로 80년대, 90년대 처음으로 나왔는데 임베디드 CPU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베디드용 뭐예요? 임베디드. 아마 임베디드 쪽 많이 일하실 것 같은데. 임베디드 시스템은 굉장히 저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로 막 10원, 20원 남는 시장이에요. CPU 하나 팔면 10원밖에 안 남아. 20원밖에 안 남아. 하지만 많이 팔리기 때문에 박리담의 식으로 많이 팔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근데 10원 내가 칩 하나 팔아갖고 10원 이익을 보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드웨어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 적은 하드웨어를 써갖고 그런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CPU를 만들어야만 돈이 남는 거잖아요. 하드웨어 덩치가 이렇게 커봐. 뭐 비싼데 뭐 이미 돈이 안 남죠. 하드웨어 덩치가 크다는 건 뭐야? 덩치가 크다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로직은 전부 트랜지스터로 만들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뭐라고 그랬죠? 스위치고 우리가 전기 스위치죠. 똑딱하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전기적으로 컨트롤하는 스위치예요. 하여튼 저가 CPU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랜지스터를 적게 사용해서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당시에 그 정확한 시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그냥 저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돌아올 곳의 주소가 아니라 약간 이게 스큐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올 때 -4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걸 했죠. 서브 S, PC, LR 이렇게 LR 빼기 4에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경우에.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돌아가려면 이런 명령어를 써야 돼요. move s, pc, lr 이런 식으로. 어차피 명령어 하나가 필요해. 돌아가려면. 근데 이 명령어 쓰는 거 대신에 얘를 써도 어차피 명령어 하나예요. 그렇죠? 명령어 하나고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그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빼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가 아니라 뭐 하나의 명령어 그다음에 그 실행하는 도중에 빼기까지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되게 일석이조.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살을 빼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렸냐면 이걸 또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빼줘야 돼 이거? 막 하드웨어 그 데이터 쉿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빼라고 하는데 빼라고 하는 이유도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빼긴 빼는데 기분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프로그램 할 때 자신도 없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하면 자신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지만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코딩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 저런 동작을 해야 되는지. 좀 마음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한데 undefined instruction의 경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djustment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FF, 이게 undefined instruction이면 하드웨어가 저장하는 돌아올 곳의 주소는 다음 명령어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명령어가 이제 돌아올 곳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R에 저장되는 주소는 요거 undefined 명령어 다음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얘를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서 undefined 계속 실행하면 어떻게? 일단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그럼 계속 그냥 익셉션이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음도 안 돼. 얘 다음 바로 뭐 필요하면 해야죠. 실행을. 근데 실행해 주는 것도 좀 이상해. 사실은. undefined인데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 프로세스를 킬시켜서는 해야 되지 사실은.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팔로스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의 그런 팔로스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키 프로세스를 킬 시키든 아니야 나는 다음 명령을 그냥 계속 진행할래 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얘를 만나면 익셉션이 걸리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핸들러로 가죠. 여기 핸들러로 가는데 이제 지금 이걸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undefined exception 핸들러예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 또 공교롭게 SVC 명령어를 만났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럼 또 이제 핸들러로 가야 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핸들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네스티드. 그렇죠? 네스티드 익셉션, 이 익셉션이 먼저 걸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처리 중에 또 걸리고 그런 두 개. SVC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가냐면 벡터 테이블에 08번지 옵셋 여기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해요. 요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핸들러. 여기서는 뭐 별거 하는 거 없이 LED에 그냥 톡을 시키는 거예요. LED. 그렇죠? 제드보드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돌아올 때 return from exception 이라는 명령을 썼죠. 아까 배웠던 요거. 이게 아니죠. 요거. 그렇죠. return from exception 명령을 써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다음 SRS를 써서 푸시를 하고 SRS는 여기 undefined 핸들러에 보면 이쪽에 핸들러에 보면 여기서 SRS로 푸시 SRS로 백업해 뭐를 LR과 링크 레지스터 R14 SPSR 두 레지스터를 푸시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지스터도 푸시를 해. R0부터 R12까지를 스택에 푸시 대피시키는 거지 메모리에다가. 최종적으로는 요거 LR R14 R13 빼고 R13은 왜 안 하냐면 전용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동작 모드별로 여기 보면 동작 모드별로 전용 SP가 있고 SP를 오버라이트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스택 포인터를 오버라이트는 안 하니까 그죠? 링크 레지스터를 오버라이트를 하니까 요 과정에서 요거 LR 얘를 오버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래서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뭐 다시 반대 동작 LDM Return from Exception 이거 반대 동작 그죠? 이거는 팝 동작 얘는 푸시 동작 그 다음에 여기 핸들러 여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도 똑같은 스택에 푸시 스택에서 팝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 포커스가 안 맞아서 키고 이거 또 안 맞아? 네,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요. 그냥 할게요. 네. 디버그 SVC undefined 디버그
이런 치미라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뭐 하는 거예요? 스탑 됐나요? 스탑 됐네요. 예. 스탑 됐고, 레지스터를 좀 확인해 봐야죠. 얘는 이제 벡터 베이스 셋업을 하는데, 벡터 테이블이 요거, 우리가 만든 벡터 테이블을 사용할 거고, 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게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엘프 파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파일 된 최종 바이너리. 디버그에 가면, 여기 엘프, 컴파일 된, 여기에서 CSD 뭐였었나요? 요거 서치. 왜 이렇게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이런 심볼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전부 심볼이잖아요. CS 벡터 테이블 이런 거 심볼이라고 하잖아요. 레이블 혹은 심볼. 요 벡터 테이블 시작 주소가 여기로 할당이 됐어요. 1005A0 1005A0 한번 써보면 1005A0 16진수로 그래서 다시 가보면 여기 그 CP 코프레스 15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코프레스 15에 뭐 12, 뭐 요거 이걸 보면 여기 안에 V바가 있어. 그러니까 요 디버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V바 레지스터 같은 거를.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거를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업데이트가 안 되네. 지금 되네. 좀 늦게 되네. 디버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를 쭉 읽어오는 거거든요. 보드에 요 징크에 있는 요 지금 요 환경이 근데 바로바로 뭐 업데이트가 되면 좋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여기서 쓴 거를 5A0였잖아요. 1005A0 업데이트가 됐고 V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CPU는 아는 거지. 벡터 테이블이 이거. 그다음에 여기 스택 포인터 셋업을 하고 동작 모드를 유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제가 다시 할게요.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스큐가 발생했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바꿨나? 아까 바꿨네 이거. 아까 뭐 하고서 안 지웠잖아. 다시 할게요. 컴파일을 다시 하고. 이 상태에서 디버그 됐죠. 고프레서 15에 뭐 12번. 굳이 뭐 확인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벡터 바로 아까 스큐가 좀 발생해서 뭔가 안 되네. 5에 바로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F5를 누르면 지금 노업 다음에 이제 CPU가 모르는 명령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뭐 어떻게 될 걸 예상하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가야지. 그치? 이 베이스에서 이제 4, 04 F5를 누르면 일로 가죠. 그렇죠? 그 약속에 따라서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옵셋 04로 세팅이 되고 이 시작부터 요거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죠? 이제 스택에다 푸시하는 인스트럭션. 스택 푸시. 그다음에 이제 왜 이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SVC 요거예요. 지금 실행 중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러면 다시 점프하는 거죠. 핸들러로. 점 요로. 그죠? 옵셋 08.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위한 벡터.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로 세팅이 되고 다시 F5 하면 핸들러로 가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브랜치. 그다음에 이제 또 스택에다가 푸시. 스택의 대피.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LED. 이건 LED 그냥 토글. LED가 저렇게 켜지고 그냥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기엔 좀 서운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팝. 그다음에 요거 return from exception을 하면 return이잖아요. return. exception으로부터 RFE return from exception. 그다음에 그 RFE 인스트럭션이 요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SPSR을 CPSR로 저장하고 요 링크 레지스터 우리가 저장한 그 값을 메모리에 LR을 PC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점프 인스트럭션이 점프하는 거야 이제 PC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하면 뭘 예상하세요? 지금 SVC를 실행해서 벡터 테이블 참조해서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요걸 하면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가야지. 64라인으로. 그죠? 요 리턴하면 SVC 인스트럭션 바로 다음으로 가야죠. 여기. 바로 다음. 그게 이제 그쪽 위치죠. 한번 해보면 파일 누르면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제 팝이죠. 팝 스택에서 팝 푸시 팝 요거를 실행하면 어디로 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undefined instruction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얘 바로 밑으로 undefined 바로 밑으로 가는 거지.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branch forever니까 계속 얘를 반복. 계속 뭐 요거 undefined 또 실행하고 다시 여기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branch 여기로 가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또 여기로 가고 08번 벡터 테이블에 08 브랜치 명령어 이제 LED 토글 그렇죠? 한번 하고 다시 리턴 하면 SVC 바로 밑으로 가고 다시 하면 여기로 가고 계속 반복하는 코드. 아마 제가 F8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F8은 계속 실행하라는 거죠? 보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LED가 토글 되니까 아마 8개가 여기 LED 8개가 있는데 8개인데 모든 LED 그쵸? 모든 LED가 너무 빨라갖고 너무 빨리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다 켜진 것처럼 아마 보일 것 같아요. F8 이렇게 그쵸? 중간에 스탑을 하면 요거 예를 들어 스탑을 하면 뭐 4개만 켜지겠죠? 켜져 있겠죠? 스탑 4개 다시 F8 스탑하면 어떤 4개 그쵸? 계속 저것만 켜지네 계속 리즘 이거 계속 이전에 예, 하고 리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여기에 우리 지금 레지스터 쪽에 보면 각 동작 모드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유저 모드에 레지스터 확인할 수 있고, FIQ 모드의 레지스터, IRQ 모드의 레지스터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레지스터들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를 실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거 동작 모드를 바꿨어.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를 셋업해. 요거는 어떤 R13이 많잖아요. 지금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꿔. 그러면은 이거네요. 슈퍼바이저 모드에 있는 얘를 바꾸는 거죠. SP. 그다음에 1B로 바꾸면 undefined 모드고, undefined 모드는 여기 있잖아요. 또 undefined 모드에 이 스택 포인터가 있으니까 얘를 세팅하는 거죠. 인스트럭션. 포인트 보면 여기에 있는 슈퍼바이저 모드의 요 스택 포인터. 그게 요 슈퍼바이저 모드의 요 스택 포인터고, 그다음에 undefined 모드의 스택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 SP고. 모두 미리 정의된 상수.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SRS. 이거 0x12는 우리 그 코딩에 할 때 집어넣는 상수예요. 코딩할 때 0x12라고 그러면 어, IRQ 모드의 스택 포인터를 사용해라. 다시. 동작 모드가 있잖아요. 9개의 동작 모드.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거야. 스택 포인터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스택 포인터를 사용해서 얘를 푸시할 건지. 요 두 개. 보라색. LR과 SPSR을 스택에 푸시할 건데 스택 포인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스택 포인터를 사용할 건지. IRQ 모드에 있는 스택 포인터.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택 포인터 사용할 건지. 근데 이게 보통은 IRQ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걸려갖고 일로 들어왔다면, 그럼 여기서 푸시를 할 때는 보통 IRQ 스택에다가 푸시하겠죠. 굳이 뭐 동작 모드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걸려서 일로 왔는데 이게 아니라 키보드 ISR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IRQ 모드에 있어요. 여기서는 IRQ 모드. 그러니까 CPSR의 모드 비트가 이제 IRQ 모드로 세팅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save return status full descending 스택 포인터,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동작 모드, 여기다 IRQ 모드를 명시해 주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겠죠. IRQ 모드. 그러니까 IRQ 모드를 위해서 마련한 스택에다가 메모리에 있으면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택은 1KB 예를 들어서 IRQ 모드를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스택. 얘는 예를 들어서 FIQ 1KB FIQ 모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택. 메모리 에리어. 뭐 이쪽은 undefined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1KB 스택이라고 하면, 뭐 내가 지금 들어온 동작 모드, 그렇죠? 동작 모드의 그 스택에다가 보통은 푸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 어쨌든
이 선생님 답은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undefined 모드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0x1b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상수는 아니죠. 상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0x1b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런 경우였죠. undefined 지금 undefined instruction을 만나서 exception 핸들러로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인터럽트 CPSR의 i비트가 1로 돼 있다면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요 인스트럭션을 만나서 여기로 점프를 할까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만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럽트를 블락킹 한다는 말이죠. CPU가 인터럽트를 CPSR의 i비트가 1이란 말은 IRQ 인터럽트를 매스킹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질문은 뭐냐면 CPSR이 1로 돼 있다면 SVC 인스트럭션 이걸 실행을 할까요? 매스킹이 될까요? 매스킹이 안 되고 그냥 일로 점프를 할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 일단 그냥 답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CPSR의 i비트는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비트예요. i비트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IRQ 얘를 매스킹하는 비트예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럽트죠.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매스킹 할지 이렇게 하면 매스킹 하는 거고 블락킹 하는 거고 0이라고 해야 이제 이네이블 하는 거거든요. 이네이블 0으로 하면 받겠다는 거지. 이네이블은. CPSR을 1로 해도 그러니까 1로 해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여전히 처리를 해요. CPU가 처리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용도가 시스템 콜을 위한 거거든요. 시스템 콜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셈블리로 모든 걸 짰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익셉션 핸들러에서도 undefined를 만났어. 그래서 익셉션 처리 중에서도 처리를 하는데 핸들러에서 파일 오픈 클로즈 이런 거를 당연히 실행할 수 있어야죠. exit 이런 것들. 이 안에 결국 따라가 보면 SVC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블락킹하지 않아요. 이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블러킹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만 블러킹하는 놈이에요. 하드웨어 인터럽트. 인터럽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러킹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만 블러킹하는 놈이다. CPSR에 F빗도 있었죠. F를 1로 세팅하면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 FIQ 얘 인터럽트만 블락킹하는 거예요. 얘 인터럽트. 예,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그래야 질문거리도 생기고 또 제대로 또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본인도 느끼잖아요, 이게. 그쵸? 본인이 고민하고 한번 이것도 시도해 보고 저것도 시도해 보고 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인제 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인제 시간도 투자하고 고민도 하고 해야 나중에 인제 진짜 본인께 되잖아요, 진짜. 그게 인제 머리에 남고 확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타임 인터럽트. 마이크를 켜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면 시간 걸리니까. 네. 예. 네네. 그 제가 그 과제를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그 클락 아웃 있잖아요. 프리스케일러 통해서 나온 클락 아웃이랑 로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그 카운트랑 두 개가 일치하면 1초마다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잠깐만요. 이걸 열어볼게요. 여기서 클락 아웃과 네. 네. 여기서 어떻게 클락 아웃과 클락 이게 클락 아웃. 아웃과 그 로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그 카운트. 요거 클락 아웃, 로드 요거. 네. 음. 그거를 일치시키면 이제 1초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서 제가 프리스케일러를 110으로 두면 이제 111로 나누니까 그게 잠깐만요. 3MHz가 되고. 잠깐만요. 요 클락 아웃을 이용해서 카운트 다운을 하는 거죠, 이걸. 199, 98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 클락 아웃을 이용해서 카운트 다운을 하니까 그 카운트 값이랑 클락 아웃 값을 동일하게 맞추면 1초에 한 번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클락 아웃 값을 어떻게 맞췄다고요? 클락 아웃 값을 3MHz로 맞추고요. 3메가? 네, 프리스케일러를 110으로 둬서. 잠깐만 써볼게요. CLK 아웃을 3메가로 3MHz로 맞추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로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저 카운터, 로드 레지스터의 값을 3MHz로 똑같이 맞췄어요. 3메가로? 대충 300만, 네. 대충 300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요, 똑같이 그 3MHz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3 해서 동일하게 맞췄는데. 여기서 자죠. 메가는 클락에서의 메가는 1024가 아니에요. 일단 얘는 1000이에요. 3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얘는. 일단은 그렇고 하여튼 뭐 비슷하니까 1024라고 하죠. 뭐 일단 이렇게 했다. 근데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1초가 아니고 몇 밀리세컨드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일단 다르군요.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달라요. 이게 요것도 우리 컴퓨터 전공자라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클락을 얘기할 때 뭐 4GHz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의 9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9승이고 1024의 3승이 아니라. 근데 메모리에서 4GB라고 하면 이거는 또 얘는 이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죠. 이게 메모리에서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단위가. 그죠? 그래서 네. 사실은 새로운 유닛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1024를 표현하고 싶으면 키비바이트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다음에 요거 메비바이트, 킬로바이트랑 키로는 우리가 1000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통은 1000 키로는 1키로 그런 키로.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100만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밀리언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1000, 100만 그렇게 쓰고 새로운 단위는 이제 이게 1024. 요거는
1024에 뭐 2승 이렇게 원래는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익숙한 단위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좀.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거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문제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네,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 차이가 이게 왜 날까라고 생각을 하던 시점에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그 뭔가 그 수행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이클을 소모를 하고 이제 인터럽트를 다시 그 이네이블 디세이블인가 아무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도 그 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건가 했는데 그건 영향을 안 주나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CPU는 하드웨어니까, 그러니까 다시요. 타이머와 CPU는 별개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개잖아요. 타이머가 있고, 얘는 지 나름대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CPU는 그 메모리에서 계속 코드와 데이터를 읽으면서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는 거. 컨커런트하게 동작하고 있는 거죠. CPU는 실행하고 있고, 쟤는 지 나름대로 계속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카운트다운 0이 되면 인터럽트 발생시키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CPU에서 뭔가 ISR 처리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티키 비트 세팅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게 딱 1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뭐 사람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차이 때문인지 한 30초면 한 31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 예. 그 메가가 이제 밀리언이다. 1밀리언. 1024 곱하기 1024가 아니라. 그거 때문에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큰 차이니까. 요거와 밀리언은.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